이 일을 하면은 아무래도 떠나시는 어른분들도 많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보죠. 지금 현재로서도 많이 보고 6년 동안 지금 이 일을 하면서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적응은 안 돼요. 매번 겪을 때마다 뭐 전문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일 처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뭐 차량 송용 서비스 하다가 어르신 댁 갔는데 쓰러져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고독사로 이렇게 계신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119에 신고한 적도 많고 그런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 노치원에 계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네.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할 것 같고 사실 당연한 일이기도 하니까. 근데 막상 닥치면은 감정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고독사 하신 분들 봤을 때도 그때 당시에는 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셔야 되니까 급하게 일 처리를 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불을 못 끄고 자요. 그게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적도 많고 불을 못 끄고 한 며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르신들 부자가 되고 싶은 어부 방손녀 방은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이 시니어 유치원은 어떤 공간인가요? 41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노인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70대부터 90대 그리고 어르신들께서는 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치매를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럼 원장님 하루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나요? 6시에 기상을 해서 어르신들 차량 운행을 시작으로 센터에 돌아와서 이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씩 좀 맞이해 드리고 오전에는 그렇게 하루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사무 업무, 보호자분들 상담, 그리고 외부 상담,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연구까지 한 다음에 6시 정도에 퇴근한 후에 이제 엄마로 돌아가서 육아를 시작합니다. 그럼 어르신들 차량 운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직접 태우러 가시고 네. 그리고 모셔다 드리고 직접 댁까지 모시러 가고 모셔다 드리고 송용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일을 그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020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6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유치원과 노치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나요? 이제 하루 일과는 비슷하지만 연령층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제 노치원이 어떻게 보면 일하는 강도가 더 세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그런 일하는 강도는 다르겠지만 이제 어르신들 뭐 기저귀 가리라든지 폭력적인 분들은 막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하는 강도가 세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전공이나 생각하시던 목표는 이쪽 노치원과 관련된 일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원래 유아교육과를 전공을 하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꿈도 유치원 원장님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고 계신 건데 네. 그럼 먼저 은영님의 어린 시절부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환경에서 좀 자라오셨어요? 어릴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한편으로 이제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은영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고 카페에 가서 혼자 주문도 못할 정도의 좀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은영님이 어린 시절에 되게 소심했다, 카페에서 주문도 못할 정도였다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릴 때 장녀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면 많이 부모님께 뭐라 들었어요.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 스스로 선택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조금 있어서 웬만하면 저 혼자 스스로 선택을 안 하려 하고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느낌이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이 어린 시절에 소심했다라는 성격이 이 일을 하시기에는 뭔가 좀 상반된 이미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일단 남편의 권유가 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다가 남편의 권유를 받고 이제 주말에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고 일도 병행하면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무원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센터장으로 오게 되고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처음 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제가 열심히 밤새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 어르신 한 분이 엄청 화를 내셨어요. 뭐 이런 거를 준비했냐고 하면서 재미도 없다 하고 이제 어린 것이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 멍청한 욕까지 하면서 뭐라 하시고 다음날 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꽂히셔서 지팡이까지 휘두르시면서 오지 말라고 다른 선생님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까지 하신 게 아직도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럼 꽂혔다라는 게 싫어한다는 감정이 딱 꽂혔다는 뜻인가요? 치매라는 그 질병이 무언가에 꽂히면 그 하나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어르신이 약간 그러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약간 꽂히셔서 제가 이제 싫으신 거예요. 많이 힘드시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기저귀 가리도 해야 되고 폭력성 있으신 분들도 계셔서 맞기도 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이제 심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원래 하셨던 전공이나 갖고 계셨던 꿈이 어린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을 전공으로 삼으셨었잖아요. 반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치원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주변 반응은 좀 기억나세요? 주변에서는 일단 다들 놀랬고 특히 저희 부모님이 제일 걱정을 하셨어요. 이제 노치원이라고 생각하면 치매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기저귀도 갈아봐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응원해 주시고 많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되면 다양한 경험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잊지 못하는 경험이 있나요? 최근까지 다니셨던 어르신이 좀 건강 상태가 악화되셔가지고 이제 중환자실까지 가셨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데 저를 이제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면회가 가능해서 가게 됐어요. 한 번도 눈물을 보이셨던 적이 없었는데 저를 보고 눈물을 보이시면서 꿈속에 제가 어르신을 처음 만났던 그 모습이랑 저희랑 같이 소풍 갔던 야외 나들이 갔던 그 장면들이 계속 꿈속에 나타나신대요. 그래서 저도 듣고도 막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치매 어르신분들이 이 노치원에 많이 다닌다고 들었어요. 치매라는 게 젊은 나이이신 분이 네. 뭔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도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떠세요? 치매라는 이 질병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조용했던 어르신들도 갑자기 화를 내고 갑자기 선생님들을 때리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힘들 때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제 일이고 달래드리고 화제를 돌리거나 하면 또 풀리셔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그걸 달래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좀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공감을 좀 해드려요. 할아버지 원래 안 그러셨잖아. 저 손잡고 센터도 잘 다니셨는데 이러신 분 아니시잖아요 하면 번뜩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럴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 할아버지를 달래시는 네. 표현을 잠깐 해주셨는데 엄청 자연스러웠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어릴 때 은영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자라오신 환경 네. 때문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책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한다. 교육할 때도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딱 그게 있는데 저한테는 그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만약에 이 어르신이 이걸 좋아한다. 그럼 뭐 초코 과자를 드린다던가 아니면 이 어르신이 옛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이렇게 좀 들어드리고 하면 그 행동들을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냥 저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다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치매를 앓고 계셨던 어르신 분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기억나는 분들은 많은데 일단 한 분은 아침에 차량을 갔는데 없어지신 거예요. 댁에 안 계셔서 보호자랑 연락도 하고 서로 같이 찾아다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파트 1층 계단에 쪼그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집 밖을 나오셨는데 집을 못 찾으셔서 거기에서 이제 앉아 계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또 다른 분은 일상생활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의 무언가에 꽂히셔서 화가 좀 나셔서 책상을 엎어버리시고 지팡이를 휘두르시기도 하고 제가 달래니까 제 막 뺨도 때리시고 하셔서 제가 어떻게 어르고 달래서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따로 했어요. 원래 안 그러셨던 왜 그러셔? 막 안아드리고 하니까 막 같이 우셨어요.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하시면서 했던 또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어떠세요? 그런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 보시면은? 마음이 좀 아파요. 본인도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그 어르신들이 매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화를 내셨다가 어쩔 때는 또 우셔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좀 아파요. 어르신들을 많이 마주하시면서 실제 은영님의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관이 좀 바뀐 건 있을까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저희 엄마가 은연중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혹시나 엄마가 치매가 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요양원으로 보내라. 그런 말을 하실 때는 그때는 화가 너무 났어요. 서운하기도 하고.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엄마 아빠의 그냥 미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차근차근 연습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재 은영님의 나이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젊은 나이잖아요. 네.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하는 게,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쉽지는 않죠. 이제 젊은 분들이 이 길을 선택하기에는 당연히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저귀 가리도 해야 되고 대소변도 받아야 되고 목욕도 해드려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젊은 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봐요. 왜냐면 나이가 있으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많아요. 많은데 오래 일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든 일인가 보네요. 그렇죠. 쉬운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다 하고 고생하신다고 말씀 꼭 해드리고 하는 것 같아요. 은영님의 또래 분들께서 네. 이제 지향하는 직업군은 아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아쉽지는 않으세요? 아쉽기보다는 저도 처음에 망설였던 부분들이 있고 고민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의 그런 행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성격도 그렇고 뭐 성향도 그렇고 많이 변해서 젊은 분들이 이 일을 하게 된다면 쉽진 않겠지만 도전해볼 수는 있다. 그리고 저도 노인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서. 젊은 원장님이라는 이유로 뭐 겪었던 오해나 이런 에피소드가 있나요? 오해는 많아요. 이제 처음에 상담 오셨을 때도 보호자분들의 표정에서 다 보여요. 할 수 있을까? 다른 센터에 가면 다 나이가 있으시던데? 너무 젊은데? 표정을 짓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때 말씀은 해드려요. 어르신들이 변화하는 모습,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믿어주시라 하고 행동으로 진짜 보여드리면 보호자분들이 뭐 현재까지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다들 만족해 하셔요. 친구들은 이 일을 한다고 하면 반응이 어때요? 처음에는 다들 좀 당황했다고 해야 되나? 제가 어디 가서 주문도 잘 못하고 소심했던 성격이었는데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다들 지금은 아직도 신기해요. 어르신분들이랑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실 텐데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 주제는 어떤 거예요? 거의 인생 이야기인데요. 요즘 쓰는 말로 꼰대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이고 다들 겪어보신 거라서 그냥 경청해서 듣고, 근데 다 듣다 보면 맞는 말씀이세요. 자식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고, 듣다 보면 저도 우리 엄마한테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나중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좀 교훈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르신분들과 나눈 대화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말이 있나요? 모은 돈을 다 쓰고 죽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어르신분은? 모아둔 자산이나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다툼을 하고 이제 싸우는 모습이 힘드시니까 저한테는 자식도 많이 낳지 말고 한 명만 낳아서 쓸 거 다 쓰고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거는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나이 들어서 여행 다녀야지, 그거는 다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셨어요. 젊을 때 일하긴 일하되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좀 여유 좀 즐기면서 노년을 그래야 보내야 나중에 좋다고, 지금 그게 후회가 제일 남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분들이 많이 모여서 계시잖아요. 네. 그럼 어르신들끼리 다투진 않으세요? 다투는 거는 일상입니다. 항상 다투시고 이제 살아온 인생들도 다르고 성격들도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싸우는 것처럼 어르신들도 똑같으셔요. 그냥 이게 하루 일과예요. 그렇게 싸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안에서 뭔가 사랑도 싹 틀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깊게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그 옛날 그 연애의 감정, 사랑의 감정이 그냥 약간씩 몽글몽글해지는 그 감정들이 싹 트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좋게 보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센터에 더 나오고 싶다, 약간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고 반응들도 있어요. 일을 하시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몸이 안 좋으시거나 뭔가 안 좋으신 어르신이 오셨을 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르신이 처음에 오셨을 때 댁에서도 식사를 못 드셔서 두유나 빵만 드신다고 하셔서 보호자분이 걱정을 하셨는데, 센터에 오셔서 저희가 수저 들 힘도 없으시니까 저희가 떠드려 드리고 계속 식사를 드리니까 이제 식욕도 좀 생기시면서 식사 드실 의지도 생기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식사도 혼자 제일 맛있게 드세요. 수업도 정말 잘 참여하시고 좋게 긍정적이게 변화하는 모습에 행복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그만두고 싶었던 때는 있었나요? 좀 제가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저는 무언가 일을 하면 그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육아도 그렇고 이 일도 그렇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뭐 어르신들의 가정 환경이나 건강 상태 때문에 갑자기 어르신들이 많이 빠져나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일에 조금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이 일을 하시면서 은영님 스스로 많이 변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세요? 많이 변화했다고 보죠. 그 전에는 제가 처음 하는 일에 두려움도 많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를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엇이든 한번 해보자,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좀 도전 정신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이 일을 하면서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게 있나요? 죽음이란 것을 눈앞에서 보니까 어릴 때는 얼른 빨리 나이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무섭게 느껴졌어요. 나도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드니까 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잘해야지, 그런 생각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운영하고 계시는 이 유치원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좀 기억됐으면 좋겠나요? 제가 뭐 거창한 말은 못하지만 어르신들의 제2의 집? 그만큼 좀 편안하고 즐거운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은영님은 현재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계세요? 목표랄 거는 없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케어하면서 받은 복을 자녀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좀 수면 위에 떠올라서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까지 온 길이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보호자분들이나 뭐 어르신들께 한 번도 불평불만은 한 적도 없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르신들 마지막 가시기 전 이 공간, 여기에서의 생활, 꽃길만 걷다 가시라고 그렇게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요즘 고령화 시대가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젊은 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노인 분들도 많이 생기는데, 서로 그냥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서로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